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재지능 연구를 해오신 박찬범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범입니다. 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전자공학과 하시고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빅데이터로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세계 최초로 하셨는데요. 사주, 운세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풀어봅니다. 자, 오늘은 유승민에 대해서 요즘 또 다시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승민에 대해서 풀어봅니다. 예,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58년 1월 7일생, 그다음에 A형 이렇게 나와서 태어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입력을 해서 그 잠재적인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인생 전체적인 총운을 보면 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총운이죠. 총운 그 근본 성향, 잠재적인 근본 성향, 타고난 운이 되겠고요. 그래서 96년, 97년 이 무렵까지는 전부 이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근본적인 성향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네 가지 요 그 그래프가 위에 보시면 색깔별로요. 녹색 그래프는 운이라고 해서 이 당사자가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운, 그 행운이 될 수도 있고 악운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성향, 그 성향의 크기 부분이 되겠고요. 노란색 행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운입니다. 운의 크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이만큼의 운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 파란색은 형, 이건 조직의 또는 환경적인 그 영향에 의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계속 운이 되겠고, 음의 기운으로 가네요. 조직에 기운이죠.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죠.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의 마음가짐의 변화에 따라 그걸 따라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운의 크기인데 지금 요 앞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타고난 근본적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게 양의 방향으로 활발하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때가 아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있을 땐 양의 무렵입니다. 그 무렵이었는데 이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그냥 근본 성향대로 가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어떤 이제 변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의 변화나 이런 걸 가지고 견인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94년 94년, 95년 이제 요 90년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아마 이 97년, 98년 요 무렵에 이제 IMF 때 어떤 그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KDI가 정부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제 좀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고 하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뭐 그런 뭐 호칭, 명칭 뭐 이런 인정도 좀 받고 이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 본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요 이후는 2000년 무렵에 이제 이 KDR 그만두고 정치 쪽에 입문한 그래서 2000년에 아마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크게 운을 가져간 건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어떤 행동,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높게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타고난 운은 음의 기운이었는데 본성 자체로 놓고 보면 어떤 조직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요 기운이 이렇게 갔을 텐데. 근데 지금 요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내 뜻대로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교차점에서도 인생의 변곡점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이 차이가 클 때, 폭의 차이가 클 때도 인생의 변곡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점을 보면 이 2011년, 12년 이때 이제 국회의원 계속 하고 하던 그 무렵인데 2015년
아마 요 무렵이 그 원내 대표를 하면서 네. 배신의 정치라는 그 표현이 배신의 나오던 예. 그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예. 차이가 커지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의 의지로 끌고 가는 것도 네. 이제 그 전체적인 운 자체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요. 예. 변곡점은 2022년 이후, 예. 그다음에 23년에서 24년 사이 요 무렵에 이렇게 교차점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좀 변곡점이 나오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네. 주본 기운 연수라고 하는 그 저희가 요 운을 분석하는 그 연수가 2025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밖에 2025년까지밖에 안 나와요. 예, 그 그러면- 이후에 운이 안 나온다는 건 어떻게 설명? 그건 이제 2026년부터는 네. 그냥 수동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의 운으로 주도해서 뭔가를 끌고 가지 못하고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조직에 순응해서 뭘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그 어떤 수하로서 그냥 이렇게 좀 이게 수동적으로 뭔가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운세가 2025년에 다 하는구나. 예. 끝나는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좀 그 재밌는 부분이 네. 재밌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건 이제 타고난 어떤 예, 타고난 운인데 이제 권력운이나 명예운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떨어졌고. 그런데 제가 이 권력운 관점에서 아마 한번 평생 운을 좀 봤습니다. 네. 이건 권력운 권력운 그래프입니다. 관점에서 이 평생 운을 봤는데 네. 위에 있는 게 권력운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총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총운은 아마 이 노란색을 따라갔기 때문에 좀그 자기의 운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네. 모든 게 다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노란색을 따라가다 보니 이 권력운은 이 노란색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지와 행동, 노력 이런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치네.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2010년서부터 바닥 쳐서 예. 계속 바닥을 헤매네요. 2017년도 그렇고 뭐 이게 좀 계속 떨어져 있는 바닥이네요. 거죠. 네. 근데 이 아까 이 총문에서 말씀드렸을 때 요 파란색은 조직과 환경입니다. 조직과 환경을 따라가면 이 본인의 운처럼 이렇게 그냥 내려가 있거든요. 네. 쭉. 이거는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연의 역할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 네. 아마 조직에 순응하면서 자기의 운을 만들어 갔으면 타고난 운대로 예. 타고난 그 잠재 운 성향대로 어떤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네. 갔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파란색을 그 선택을 해서 네. 조직에 순응하면서 조직을 그 역할을 하면서 따라갔다라고 하면 권력운이 상당히 이렇게 높네. 올라가는 거죠. 예, 권력운이 굉장히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높았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아마 그때 2015년이나 여기서는 이제 권력운에서의 어떤 그 이 교차점이 나오니까 이때 이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지 죽이고. 않고 이걸 따라가지 조직에 않고 순응했으면. 조직에 순응해서 따라갔더라면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나간 거 다 펼쳐놓고 그러니까. 이거 맞춰보는 거야 누가 못해. 근데 저희 이 잠재 성향 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춰보는 거거든요. 네. 원래 그 지나간 과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맞춰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나오는 패턴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의 행동 의지대로 할 것인지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가오는 운대로 일단은 좀 쉬면서 맡겨보자라든지 조직에 순응하면서 조직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그냥 내 역할만 하자라든지 그런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늘 고민이거든요. 뭘 선택해야 될지. 네. 근데 저희 하다못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선택이고 예.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느 배우자를 만날까 예. 다 선택이죠. 예, 좀 여담이지만 저희 그 잠재지능 알고리즘은 네. 지금 뭘 먹으면 좋은지도 선택해주는 아, 그런 그것도 기능이 선택해줘요? 있습니다. 예, 오, 야. 지금 요 PT 프로그램에 그게 있는 건 아닌데 예. 그 기능 중에는 그 사람의 기운을 분석해서 어떤 음식이 지금 도움이 맞는가, 되겠다. 도움이 그런 걸 되는가. 갖다가 이제 분석해서 알려주는 오, 그런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유승민이 만약에 조직의 수능, 다시 말해서 배신의 정치 안 했으면 큰 권력운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지만 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노란색을 선택한 건 자존감이거든요. 네. 예,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나의 어떤 그 위치, 자존감 이런 걸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보고 미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라고 했는데 사실 분석해 볼 수 있는 연수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아, 분석이 2025년까지네. 운세가 끝나네. 예, 그 조직에 따라간다라고 해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있어서 2025년 그 이후 26년부터는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냥 순응해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든지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인이 주도해서 뭐 이렇게 끌고 가고 하는 그러한 그건 운세는 운은 다 했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다음에 뭐 금년이라든가 내년 뭐 이런 걸 한번 봐보시죠. 유승민의 월별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월별로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뭐 좀 이렇게 이름이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명예운이 조금 뭐 올라가고요. 하여튼 대선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예, 금년 전체죠 이게 예, 올해. 전체입니다. 명예운이 조금 높고 이동운도 높네요. 예. 이동운. 이게 뭐 학업운도 높네. 이건 뭐 또 공부를 더 많이 예. 인생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올해.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한번 보시죠. 11월. 예, 11월 달은 이제 11월 달도 학업운, 이동운 높고 명예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구의 화제가 되니까 예, 지금 예. 많이 화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또 당대표 도전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운이 있고 이동운도 있네요. 그러면은 당 대표는 언제 저기 하게 되나요? 그래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내년으로 한번 볼까요? 내년 전체 운으로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일 23년, 텐데. 예, 23년 이렇게 보면 네. 내년 전체 운에서는 23년 전체에서 보면 명예운이 떨어지네. 명예운, 아까보다 많이 떨어지.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명예운은 워낙에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있고. 높고요. 사고운이 높아지네. 사업운입니다. 이건 사업운인데, 사업운. 예, 사업은 정치인이 뭐 사업운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2023년 내년 월을 한 2월 정도 한번 봐보시. 언제 열릴지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2월 가면 뭐 명예운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높진 않고요. 권력운은 여전히 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권력운이 떨어지네. 권력운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당 대표가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거는 3월 가도 그렇게 썩 이렇게 막 크게 권력운이 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3월. 1월은 어떻습니까? 1월 한번 가보시죠. 야, 이게 참 월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1월도 일도 마찬가지네. 그렇게 그 큰 내년에 변화는 당 없습니다. 대표는 뭐 안 된다고 봐야 되네. 당 대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유승민의 잠재 성향을 본 결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본인의 노력과 행동으로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면서 이렇게 총운을 끌고 왔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조직이나 어떤 환경에 의지해서 그 본인을 좀 죽이고 그렇게 순응했더라면 권력운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을 텐데 그건 이미 이제 지나간 부분이라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권력운을 잡지 못한 그런 면이 있고 본인의 자존감을 내세우면서 권력운을 잃은 거죠. 이게 항상 뭘 얻는다라고 하면 잃는 것도 이제 생기는 부분이라 일종의 이제 반대급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조연 역할을 하면서 좀 권력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뭐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운으로 봤을 때 조연으로서 그냥 이렇게 쭉 간다. 혹시라도 1인자의 자리에 간다 해도 그건 조연이다. 1인자에 가더라도 조연이다. 1인자에 갈 리가 없습니다. 갈 리가 없어요. 본인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패턴을 이렇게 이제 잠재 지능을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뽑아내는 건데 입력을 하면
그 이제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해석하게끔 그 말하자면 이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예. 훈련해서 주듯이 그런 예. 교육 프로그램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잠재지능교육원이라고 해서 상담사를 교육하는 그러니까 잠재지능 상담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직업으로도 앞으로 미래 직업으로 뜰 수 있겠는데 이거 인공지능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 상담이거든요. 그렇죠. 인생 상담이고 그 이 상담을 하는 근거로 저희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도 이 고객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맞춰보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같이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뭐 성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본인 성향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상담이 되는 거니까. 예, 그것도 가능하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할 어떤 근거가 잘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의 패턴을 이제 좀 활용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네요. 네. 이게 인생에서. 예. 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내 성향은 내 잠재지능은 분석은 어떻게 할까? 그런 분들도 여기 밑에 전화번호 나가니까 연락하시고요. 내가 이거 직업으로 한번 내가 이렇게 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직업으로 선택해야겠다 하면 교육 프로그램 맡아서 수료하시면은 직업 상담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유승민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권력운은 날렸구나. 에이구, 꼴값 떨다가 권력은 날렸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박찬범 박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